김병주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네. 맹활약을 또 하고 계셔가지고 네, 네. 저희 또 오마이TV 시청자분들이 네. 반갑게 네. 또 박수 보내면서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진짜 이 윤석열은 감옥에서 뭐 이렇게 버티고 있지만 네, 내란 특검의 외환죄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인데 네,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새로운 말씀도 많이 하셨고 또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과 또 내밀하게 들여다볼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바로 본론을 좀 들어가면 지금까지 알려진 건 백령도에서 최소 3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7대 북으로 네. 보냈다라는 건데 의원님께서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한 정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추가적으로 예. 2대가 더 보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요. 2대를 더 보냈다. 네, 네, 10월 3일 날 예. 연천에 있는 부대에서 저 위에 1차 네. 10월 3일 연천에 있는 부대에서 2대를 추가로 보냈다라는 제보를 받았고요. 목표 지점이 어디인지 구체적인 거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네. 4차죠. 저까지 한 4차례에 걸쳐서 9대가 최소 보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4차례에 걸쳐서 9대, 네. 7대가 아니다. 네, 네. 2대가 네. 10월 3일에 비교란에 네, 보면 연천에서 2대 연천되잖아요. 날아갔다. 네, 네. 그래서 3번 보냈잖아요. 예. 1차가 10월 3일 날 2대를 평양 15관저에 보냈고요. 네. 2차로 10월 8일 밤 11시에 보내서 9일 날 새벽 3시에 돌아왔는데 이때 4대를 보냈다가 네. 3대만 복귀하고 한 대는 미복귀. 평양에 추락을 한 추락을 거예요. 해서 그걸 북한이 거고요. 발견한 거고요. 네, 네, 네. 그리고 3차는 11월 13일 날 저녁 이때는 초저녁에 보냈어요. 네. 19시 30분에 보냈다가 21시 20분에 왔는데 2대를 계획했는데 먼저 한 달을 남포일 때 보냈었는데 네. 무사히 복귀하니까 그 다음 한 대를 보내지 않은 거죠. 아. 네. 그리고 특히 1차, 2차 같은 경우는 평양의 심장부잖아요. 15관저면은 김정은이 숙소로 추정되는 지역이고 그 주변에는 평양이 아주 김일성 종합대를 비롯해서 외무성 뭐 핵심 시설들이 있는 지역에 전단을 뿌렸다는 것은 심장에 총을 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적심장에. 그런데 네. 반응이 저런 무인기 전단통에다가 전단을 한 번에 600장 정도 맥시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뿌린 거죠. 저 전단통은 실제 보이는 전단통은 네. 드론사에서 만들어서 개조를 했더라고요. 3D 3D 프린터로 프린팅. 아주 소형으로 네. 3D 프린팅으로 이렇게 한 번에 600장. 만들어서 했는데 저거를 6월 달에 디자인을 해서 네. 7월 달에 3D 프린트로 제작을 하고 개조를 한 이후에 시험 비행을 7월 8월에 하고 조종사들을 8월 달에 훈련을 시켜서 10월 달에 저렇게 평양에 보냈던 거예요. 평양에 보냈는데 별 반응이 군사적인 도발 반응은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11월 달에는 저기 가장 호전적인 부대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 남포예요. 왜냐하면 연평도 포격 도발을 한 지역도 그쪽 부근 부대고 NLL 일대에서 여러 가지 도발을 그동안 해왔던 부대들이 남포 일대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군부대 시설 위주로 갔다 오는 거 네. 그리고 전단을 살포하는 작전을 했는데 이것은 저게 심장에 평양에 총을 쐈는데 안 되니 되니까. 이번에 목에 칼을 들어민 꼴이 되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응 군사 도발을 하지 않은 것이 우리로서는 천운이었죠. 만약 했다면은 바로 국지전으로 이어졌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윤석열이가 원하는 비상계엄의 조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상계엄의 조건은 전시나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네. 그런 사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비상계엄이 그런 사항 조건 하에서 비상계엄이 발령이 되면은 군인들은 임무 수행을 100% 해야 되잖아요. 따를 맞아요.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비상계엄이 성공했을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박정호 기자나 제가 여기 없고
서해에 생각하는 거지만. 수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찔한 상황입니다. 오마이TV도 폐쇄됐을 거고. 폐쇄됐을 거고 시청자들 못 만났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7대 얘기를 했었는데 10월 3일 연천에서도 2대 무인기를 날렸다라고 네. 의원님께서 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2대가 추가가 된 건데 북한 어디로 보냈는지 이것도 좀 확인이 됐습니까? 그것은 아직 확인이 아직 안 됐고. 그걸 좀 확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네. 백령도에서 날렸다, 백령도에 날렸다라는 걸 우리가 딱 듣고 네. 아 거기서 이제 준비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연천에서까지 날렸다. 연천에서 네. 날렸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무인기 부대가 동부전선, 서부전선, 중부전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연천은 드론 사령부라든가 네. 거기 부대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평양을 갈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을 갈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다 보낸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서부전선에서는 백령도에서 보냈고 연천 일대에서도 보냈다고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잖아요. 동해에 있는 부대도 보냈을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은 동해에 있는 부대에서는 드론을 한 대를 소실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대가 소실이 됐는데 하나는 백령도에서 보낸 부대에서 보낸 게 평양에 떨어진 거고 한 대 소실 동해에서 보낸 부대에서 소실된 것은 거네?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소실되면은 무인기에는 위치를 추적되는 장치가 있어서 네. 찾아올 수가 있어요. 만약 바다에 떨어져도 이 무인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어요 주로. 예. 그러니까 물에 가라앉질 않아요. 그러니까 물 위에 떠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찾아왔을 텐데 네. 소실된 걸 못 찾았다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북한에 떨어졌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란 특검에서는 네. 오마이TV를 꼭 보시고 수사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동해에 있는 부대도 보내수 확률 높은데 네, 이게 위치 추적 다 되기 때문에 찾아올 네. 수 있는 소실이 됐다. 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의심해 보자면 이게 북에 있을 가능성이 네.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영토에 떨어졌으면은 예. 당연히 찾아오는 거죠. 그 한 대당 2천만 원이고 네. 군에서는 그런 끝까지 추적해서 찾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안에 우리 네. 기술이나 네, 어떤 걸 그러니까. 넣어서 만들었는지 이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보면은 비행 가는 좌표, 비행 경로, 목표 지점 이런 비행 기록들이 다 레코드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밖에서 노출되면은 음. 바로 찾아와야 되는 거고요. 연천에서는 한 대가 연천 일대 떨어진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그런 찾아오고. 주민 신고에 의해서 찾아왔었잖아요. 네. 그러네. 그것도 이상하네요. 만약에 네. 어디 떨어졌다 하면은 네. 바다든 아니면 땅이든 네. 주민들이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추적해서 찾아올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아무 얘기가 아직까지 없다. 네. 이 부분을 파봐야겠네요. 네. 그 이것도-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내란 특검에서는 꼭 네. 그런 분야를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드론사에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령관이 그런 얘기 합참에 보고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네. 지휘 개통에 따른 북에 이제 무인기 보낸 작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합참이 알고 있고 어. 합참에서 관여가 됐을 것이라고 저는 의심해요. 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네. 합참이 모르고는 이건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무인기가 북쪽으로 가는데 다시 돌아오면 돌아오고 그게 우리 하면은 건지 아닌지. 아니요. 전방에선 다 레이더 기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확인이 되는데 예. 북한 넘어가는 무인기 같으면 바로 격추시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허락 없이 갔다 그러면 저기 뭐냐 격추시키는 거고 격추시켜야 되고. 북한에서 기한할 경우 네. 갔다가 북한 무인기로 오인하고 바로 격추시키고 막 전방에 작전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대혼란이 일어나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부대가 평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합참이에요. 합참이 알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표적 삐라를 뿌린 지역이 평양의 15호 관저 김정은이가 숙소로 네. 있는 있다고. 김정은 숙소는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관저인데 네.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북한의 주요 시설이 있는데 이런 표적을 정할 수 있는 능력은 드론사에서는 없어요. 이거는 합참 정도
또는 안보실이라든가 네. 국정원 이런데 정도 방첩사 정도에서나 표적을 찍을 수 있지 드론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그것은 합참 정보본부로 의심을 했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보니까 정보본부에도 경력금을 준 근거가 있더라고요. 11월 중순 넘어서 네. 11월 22일 날 보면은 저 관련된 부대에게 경력금이 나간 걸로 추정돼요. 보십시오. 10월 8일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날이었어요. 맞아요. 그때 북한에 무인기가 보낼 경우는 꼭 알 수밖에 없는 부대에는 다 경력금이 갔어요. 연합사는 정보 자산이 많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연합사 네. 그래서 부사령관한테 줬는 것 같고 공군작전사령부도 공군의 레이더망이 촘촘하기 때문에 알 거고 지상작전사령부, 합참작전본부, 드론작전사령부에 경력금이 나갔어요. 통상 경력금은 주요 훈련을 앞두고 이런 작전을 앞두고 주는 경우가 있고 네. 장관이 현장에 갔을 때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라고 보고 10월 23일 날은 국군 심리전단에 줬어요. 일단은 10월 8일하고 다 작전이 끝나고 심리전단에서 뭘 했느냐 북한에 뿌린 전단을 만든 부대예요. 비라를 만든 부대. 비라 만든 부대. 예, 그리고 11월 22일은 11월 13일 작전 이후잖아요. 예. 첫째는 남포 일대를 갔다 왔는데 비행 경로를 남포 일대 주요 군사 기지 쪽으로 비행 경로를 잡아서 찍어준 거거든요. 그것도 찍을 수 있는 데가 합참정보본부거든요. 그렇네. 저기 이렇게 주는 걸로 봐서는 네. 저것이 다 연관성이 있는 부대가 아니냐라고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내란 특검에서는 저것도 중요 근거니까 저런 근거를 가지고 수사를 꼭 하시라. 네. 이것은 군을 잘 이해하는 저 정도 되니까 저런 걸 분석해 낼 수 있는 거죠. 여기 네. 있는 이 사령부, 작전본부, 정보본부 이걸 잘 봐야 된다. 네네. 그래서 어디까지 이제 보고가 됐고 어떤 네. 지휘 계통으로 이루어졌는지 네. 하나는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합참에 지시를 받는다든가 보고하고 이루어졌으면 그 위에 또 이 정도 평양과 남포에 가서 전단지를 뿌릴 정도의 작전은 네. 솔직한 얘기로 대통령의 결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작전이에요. 대통령 결심 없이는. 그럼 대통령의 결심을 받고 그다음 누구가 중간 매개로 해서 했느냐 그런 것들은 이제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 내용이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걸 결정한 사람은 이른바 이제 부의 지시라는 증언도 나왔지만 윤석열이 네. 지시를 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고. 당연하죠. 북한 평양 심장부에 가서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전단을 뿌릴 정도의 그런 작전은 바로 왜냐하면 국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면이잖아요. 네. 전쟁으로 갈 수도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런 작전을 뭐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결심이 나야 되는 거죠. 결심이 네. 있어야 된다. 네, 예. 그래서 뭐 사실은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사실상 이제 부인하는 태도를 이제 보이고 있던데 네.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게 당연하죠. 의원님의 뭐 생각. 윤석열 내란 속에는 뭘 제대로 인정하는 게 없어요. 다 밑에 뭐 떠넘기고 나 안 했어요. 나 네. 해놓고 나는 안 했어요 하는 그런 무책임하는 아마 우리 역대 대통령이나 임금 중에 최악의 정치 지도자인 것 같아요. 최악의 정치 지도자. 네, 네. 그렇게 기록이 될 거다 역사책에 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리고 이 와중에 이 무인기 북파 증거인멸 정황들도 드러나고 있다라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군에 갔다 왔지만 네. 이런 일은 전체 못 그렇죠.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부대 명칭까지 바꿨다고요? 지금 드론 사령관 하고 있는 김용대가 예, 교체 안 되고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핵심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네 가지를 하고 있는 네 가지, 거더라고요. 네 가지나. 네, 먼저 예, 드론사의 부대 명칭을 바꾼 거예요. 드론사에서 전단을 뿌린 부대 있잖아요.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던 부대가 101대대 브라보 중대 또는 정찰 중대라고 했는데 정찰 중대. 1중대로 바꾼 거예요. 갑자기. 네, 이것은 이제 수사에 혼선을 주고 증거 인멸 정황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조사하다 보면은
저 보낸 부대는 정찰 중대, 브라보 중대를 하는데 그런 거 확인하려면 여기 브라보 중대 맞죠 하면은 아이 저희는 1중대입니다. 그럴 수 박정호 있겠네요. 기자님 네. 같은 경우 이름을 바꿔버리면 박정호 기자 저 이름은 뭡니다. 박정 아닌데요? 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제가 39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어, 웬일입니까? 통상 부대가 아주 큰 사건 사고에 휘말리든가 예. 오명을 썼을 때 또는 중요 군사 기밀이 누출이 됐을 때만 부대 명칭을 바꾸거든요. 네, 예를 들면 방첩사 같은 경우 예전에 뭐 기무사라고 했다가 뭐 안지사라고 했다가 보안사라고 했다 문제 생길 때마다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라든가 옛날에 그 정보사 같은 경우도 불행 요원이 중국이나 이런 데 노출됐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부대 명칭을 바꿨어요. 특별한 경우에만 아주 그런 일이 특별한 경우만 있었는데 바꿨는데 이렇게 중대 명칭까지 바꾸는 거는 증거인멸 또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네. 걸로 보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바꾸고 나서 실제로 방첩 네. 사하고 뭐 예. 군사 경찰들이 가서 백령도 가서 조사를 했었는데 제대로 된 조사가 안 이루어졌던 거죠. 또 두 번째는 저 보시면은 관련자들을 다른 부대로 전출을 보내든가 또는 드론사 내 다른 지역으로 부대로 보냈어요. 예를 들어서 대대장은 100일 대대장은 정보사 전출로 중대장, 정작가장, 주임원사를 해병대로 보낸 거예요. 이건 드론사 외부로 보낸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렇게 하려면은 저거는 드론 사령관 힘으로 안 되고 네.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관여가 됐을 거예요. 국방부 인사명령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드론사에서 해병대나 정보사령부로 가려면 다른 지역 그 군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범위하게 관여가 돼 있다. 그리고 반장급들, 상사급들은 드론사 내에서 다른 보직이나 다른 지역으로 격리를 시키고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증거 인멸이라든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거로 보입니다. 당장 수사가 제대로 됐을 리가 없고 조사가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세 번째 GCS를 모델 업데이트해서 덮어 씌우기를 하는 거예요. GCS가 GCS. 뭐냐 하면은 네. 그라운드 컨트롤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지상 통제 장치예요. 무인기가 가면은 요 사람이 없이 가는 게 무인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를 지상에서 통제를 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서 조정을 수동으로도 할 수 있고 그냥 자동으로 갈 수 있는데 네. 여기 지상에 있는 이 컴퓨터 시스템, 지상 통제 장비를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모델을 심는 거예요. 그럼 그 동안의 기록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네요. 예, 비행 기록이라든가 뭐 그런 게 다 그걸 있을 덮어서 텐데 버렸다. 덮어씌기를 하고 있다. 네. 이거는 지금 최근 6월 달부터 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죠. 야, 이게 너무 늦었네요. 이게 네, 수사 네. 자체가 네. 이런 걸 하면서 사실상 은폐를 하고 있다라는 네. 거. 네, 야, 이 특검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컨테이너 화재 조사 네. 결과 이것도 제대로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맞아요, 제일 문제 먼저. 제기했잖아요. 네. 그건 12월 8일로 기억나는데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이후에 8일이니까 며칠 있다가 연천 일대에 있는 드론 부대에서 컨테이너에 불이 난 거예요. 네. 그것은 증거 인멸로 보인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때 김용대 드론 사령관은 아니다. 컨테이너에 있는 환풍기에 환풍기에서 합선이 생겨서 그렇다는데 네. 지금 여러 제보들이 다시 들어온 걸로 보면은 환풍기 누설이면 환풍기가 컨테이너 위에 있잖아요. 그럼 불이 밑으로 타고 와야 되는데 네다섯 걸음이 밑에서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 안에는 완전 소실이 됐었는데 네. 이 정도가 되면은 그날 저녁 당직 근무자 있잖아요. 는 아주 아이고. 중징계를 받아요. 군에서는 하재는 엄청난 거거든요. 아, 그럼요. 초동 조치를 제대로 못하니까 완전 다 소실이 타버린 됐잖아요. 그런데 그 당직 근무했던 인원이 아주 경미한 처벌을 받고 얼마 있다가 또 표창을 받았다는 거예요. 입막음 한 거 아니냐? 입막음하고 나중에 또 표창까지. 형식적으로 약간 뭐 구도 경고나 뭐 경징계 정도 하고 얼마 후에 표창을 둬서 그걸 네. 만회할 수 있게 이렇게 했다. 그래서
당직 근무자 이런 사람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컨테이너 지역이 이제 좀 더 퍼즐이 맞춰진 것이 무인기를 개조한 지역이에요. 거기 교육센터가 같이 있는데 예. 무인기 개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무인기에 감시 카메라를 떼내고 무게가 비라를 하려면 무게가 그만큼 줄여야 되니까 그렇죠. 감시 카메라를 떼고 전단 통과고 그 비라를 연 거예요. 그런 개조 작업을 하면서 시험 비행을 여러 번 했거든요. 테스트 비행을 거기 한 지역의 컨테이너인 거죠. 그러면 거기에 저는 시험 비행했을 때 전단통이라든가 뭐 장비 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그 관련돼서 작업했던 사람들 조사를 하고 진술을 들으면 금방 밝혀질 것 같은데요, 진상이. 그렇죠. 네네. 그런 의지가 정말 있었냐? 조사할 의지가 없었다. 지금까지는. 네. 이제는 정말 열심히 특검이 수사를 할 거다. 내란 네. 특검에서 네.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 그때도 부분. 컨테이너 불나서 제가 그때 국방에서 바로 네. 국방부 수사본부장한테 당장 가서 그 컨테이너 조사를 하라 했는데 조사를 하고 갔다 와서 한 2, 3주 후에 큰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이걸 은폐하기 위한 뭐 거대한 또 그림이 만들어졌던 네. 게 아닌가라는 네, 그렇습니다. 의심이 들어요. 네. 특검에서 밝혀야 된다. 오늘 김병조 의원께서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네. 짚어주고 계십니다. 네, 무인기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가 됐었는지 네. 그리고 윤석열이 심혈을 정말 기울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어제 보도에 따르면 네. 이 드론 더 킬러인가요? 예? 네. 킬러 드론을 만들어가지고 드론을 잡는 드론을 네. 만들어라. 네. 100대씩 순차적으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보도가 되던데.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2022년 12월에 날아왔던 그 무인기에 대응해서 뭔가 좀 하려는 무인기 네. 제작 생각이 있었던 거고 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내란 네. 이 계엄을 하기 위해서 또 활용한 게 아닌가, 악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무인기하고 저는 악연이 있나 봐요. 북한에서 무인기 침투됐을 때 저기 서울을 한 대가 해집고 갔는데 저는 네. 서울뿐만이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도 뚫혔다. 비행검지 맞아요. 구역을 그 얘기했다가. 했을 때 그쪽에서는 저보고 이적행위 한다 막 비난하다가 나중엔 사실로 확인이 되니까 네. 오히려 합참과 국방부도 몰랐는데 김병주가 북한과 내통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간첩으로 막 몰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기억납니다. 제가 용산이 뚫렸다고 계속 하고 그때 제가 오마이TV 에서 윤석열이가 엄청 말씀하시고.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킬러 드론을 네, 만들어라고 지시한 게 그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그때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있다 ADD 갔다가 와서는 이제 회의를 하면서 킬러 드론 드론을 킬러 만들어라. 드론. 네. 그리고 드론사를 만들어라 예. 한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지 않았나. 그때 너무 아팠을 거예요. 용산 비행 그 대통령실이 무인기가 왔다 갔으니까. 네. 그래서 그 평양의 핵심에 침투시켜서 전단을 보내는 이런 것도 윤석열 아마 그런 아이디어를 그때 얻지 않았나 싶어요. 그럴 수 그때부터 있겠네요. 이미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하고 네. 머리가 나쁜 쪽으로 돌아간 거죠. 그렇게 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네. 그때 충격이 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걸 활용하려는 악용하려는 네. 계획으로 나온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 제가 그 충격을 준 그때 제가 아마 비행금지구역 용산에 뚫혔다 얘기 안 했으면 숨기고 충격도 적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무인기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하고 무인기. 했는데 이제 무인기가- 어느 정도 네. 퍼즐이 맞춰서 또 해서 또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세히 어떻게 파악했느냐 하고. 그래서 특검 조사에 안 나오나? 네. 충격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드론 킬러 드론까지 100대씩 순차적으로 만들어서 뭐 1000대까지 가라 이런 얘기를 해서 박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네. 회의 때 기립박수 받았다고 하는데 참 이 드론과의 어떻게 보면 인연이 있는 무인기에 네. 인연이 있는 우리 의원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거 좀 궁금하네요. 어제 오후에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지 않았습니까? 안규백 후보자. 네. 인사청문회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무인기 침투 관련해서 군사 안보가 우려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북한 무인기의 사드 기지 용산 촬영에 대한 대응 작전으로 이렇게 작년에 10월 11월 때 무인기 보낸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개변이죠. 예. 사드 기지를 찍고 간 것은 벌써 한 10년이 다 됐을 거예요. 10년 전에. 그러네요. 사드 기지. 그래요. 예전에 그때 한참 대응 얘기했었죠. 차원에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때는 정찰만 하고 가서 사진만 찍었던 거고 지금은 평양 이것을 전쟁을이나 국지전을 유발할 목적으로 그 적의 심장부 목에다 칼을 들어대고 전단을 뿌리고 왔잖아요. 네. 그런 거에 여러 가지 의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 그거와는 차이가 많다. 차이가 많다? 네, 네. 그런데 그걸 같이 같은 선상에서 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도 그날 어제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네. 방송에서는 저보고 이적죄를 이적죄. 범했다라고 얘기해요. 내란에 그날 어제 MBC 시선집 중에서 제가 먼저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 증거 인멸이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 위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연이어서 이제 성일종 성일종 국방위원장. 위원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아하. 김병주가 막 군사 기밀을 우설하고 저런 것은 이적죄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말이 어떻게 안 보십니까? 되죠.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네. 특히 전쟁을 유발한 외환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는 저에게 오히려 그 이적 행위를 했다라고 이적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지난번에도 북한 무인기 왔을 때 저를 국방부에서 이적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비행금지 비행금지 구역에 만들었을 때, 예, 2022년 12월에 대통령실의 비행금지 구역까지 뚫렸다라고 하니까 저들이 뚫린 걸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저를 덮어씌우기로 이적죄라고 막 씌웠는데 이번에도 내란에 대한 이런 진실을 규명하고 밝히는데. 있는 저에게 이적행위를 했다라고 하니까 그 수법이 비슷하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근데 결국은 내란을 옹호하려고 또 내란 옹호. 전쟁을 유발하려고 했던 이런 활동의 진실마저 네. 은폐하려고 저를 오히려 메신저를 공격하고 이런 형태는 아주 안 좋은 거다. 네, 메신저 공격하고 있다. 네, 네. 강하게 반박을 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래요. 뒤에 네, 또 네. 순서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네. 좀 일찍 보내야 될 것 같은데 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못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한 내란 기록, 우리의 기록을 제가 책을 냈습니다. 네. 민주주의 손자병법입니다. 손자병법. 네, 민주주의 사실 손자병법. 민주주의를 지킨 손자병법이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추천서를 직접 써주셨고, 아, 그렇군요. 저 보면은 현재와 미래를 통찰하는 추천사 중에 보면 귀중한 지혜다. 네.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리더십의 중요한 가치다라는 추천사 중에 있는 내용인데 네. 제가 작년 12.3 내란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8월에 최초로 맞아요. 경고했던 거와 네. 내란이 일어난 이후 이재명 그 당시 대표님과 함께 음. 고비고비마다 극복해 가는 과정의 비하인드 얘기. 그때 제가 늘 비유했던 것이 손자병법과 병법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쟁 상황이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네. 이재명 그 당시 대표께서 지금 대통령께서는 그 좋은 생각이다 해서 전략을 받아들이고 고비고비마다 푸는데 손자병법이 많이 기여했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의 리더십도 위계 리더십이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교보문고에서 예약 많은 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 많은 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 더위를 날릴 수 있는 책입니다. 시원한 책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